안녕하세요. 주돈입니다. 5월 15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주돈은요, 오늘 고버스를 정리했어요. 그리고 레버리지 40%, 나스닥, 코스피 나스닥 계속 40%씩 유지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고버스를 투자해 놓은 거를 오늘 정리를 했습니다. 중국이 저렇게 상승을 했으니까 일단은 피신을 해야죠.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요, 뭐 지금 다시 레버리지를 살 어떠한 이유가 없어요. 계속해서 고버스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뭐 중국이 왜 상승했는지, 항생이 왜 상승했는지 그걸 좀 파악을 해야 되겠죠. 미국장은 어저께 고래고래해서 다 설명이 됐으니까 오늘은 우리장을 조금 보도록 하는데, 그죠? 61선. 제가 이제 생명선을 이것도 설정을 안 했네요. 잠시 대기. 네, 됐나요? 빨간 거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이 생명선을 저를 잡아가지고 이제 투자를 했는데 오늘 코스피를 고버스를 타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오전에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야 61선까지는 한번 보자. 61선까지는 한번 보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버텼어요. 버텼더니 좀 상승을 하는데 이게 또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모르겠죠. 그리고 죄송합니다. 기침이 나오네요. 요거를 조금 주봉하고 월봉으로 사실 이렇게 멀리까지는 잘 안 보는데 봤더니 밤새기 21선 언저리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그죠? 21선, 61선 이렇게 보시면 야, 요게 또 애매하게 또 이렇게 걸려 있죠. 그죠? 한번 버텨볼 만하다. 지금 주봉 61선하고 일봉 61선하고 얼추 비슷한 가격대가 형성이 된 것 같고 월봉도 지금 61선 무너지기 직전이었거든요. 오늘. 근데 다시 상승을 했고 그래가지고 야 요거 한번 버텨볼만 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희한하게 61선에 다 걸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일봉에서 61선 무너지면 정리를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버텼고요. 사실 지금 차트상으로 안 좋아요. 오늘 조금 상승을 해가지고 양봉이 나왔는데 이게 사실 양봉이 밑에서부터 끌고 올라온 양봉이라서 요걸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그리고 항생이 만약에 내일 다시 한번 양봉을 나타내 준다 그러면요, 그렇다 그러면 이게 조금 패턴이 다시 상승 분위기로 바뀌는 패턴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내일 항생이나 중국이 어떻게 움직일지. 중국 같은 경우는 오늘 조금 좀 정책적으로 다시 상승을 시키지 않았나. 오전에 조금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거는 좀 이따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우리께 문제죠. 지금 코스피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죠? 근데 뭐 이렇게 보면 샛별 다 떠버렸잖아요. 두 개 다 떠버렸으니까 일단은 샛별이 떴다라는 거는 횡보 아니면 하락.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근데 문제가 뭐 다른 지표들은 다 그렇다고 쳐도 이 후행 스팬이에요. 이 후행 스팬이 지금 뚫고 들어오게 생겼는데 이거 지금 이렇게 조정받으면서 뚫었잖아요. 그죠? 제가 저번 주 월화수 요때 상승을 했어야 되는데 상승을 못했다. 그래서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게 바로 여기입니다. 요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상승을 했다 그러면요, 스팬이 떨어지는 게 아니죠. 지금 이 스팬 후행 26일 후행 스팬 이게 지금 굉장히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따가 저희 코스닥 150 그걸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뚫고 들어가면 안 되고 지금 횡보예요, 횡보.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좀 계속 뭔가 이상하다 하는 게 뭐냐면 하락 기운이 없어요. 이제 투심만 약해졌을 뿐이에요. 오늘 투심 엄청 약해졌거든요. 그것도 조금 이따 확인해 보는데 투심이 지금 거래 대금이 어느 정도 줄어들었는지 그거 상상 못할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거 이렇게 줄어들면요, 거진 이게 그냥 스물스물 하락을 해야 되거든요. 어떨 때는 하락을 하다가 폭락도 한 번씩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차트상으로는 조금 애매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자꾸 2평을 띄우는 거예요. 2평을 띄우고 이게 지금 후행 스팬이 강력하게 뚫었다고 한다고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래가지고 2평을 보고 하는 겁니다. 오늘 장 어떻게 끝내는지 그걸 한번 보면서 얼마나 투심이 얇아지고 힘들어졌는지 그거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 외국인들이 장중 내내 쭉 사들였거든요. 그죠? 장중 내내 그냥 사들였어요. 많이 사들였고 뭐 500억?
그러다가 쓰면서 팔면서 이제 동시호가 때 520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금융투자도 파는 것 같은데 나중에 다시 사들이고 기관도 조금 사들이고 별 반응이 없었어요. 그러고 선물로 이제 땡기기 시작했죠. 외국인들이 장 시작하면서 계속 선물로 주가를 방어하는 그런 모양새가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그 말씀 드렸죠. 선물은 소용없다. 외국인들이 현물을 패대기를 치는지 아닌지 그걸 확인해야 된다. 근데 현물이 대략 플러스 500개가 나오니까 야 이거 하루 쉬고 가는 건가?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오전 내내 그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선물을 꾸준히 사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이 밥 먹고 오더니 2시부터 엄청나게 상승을 했잖아요. 그 상승분에 힘입어가지고 계속 해가지고 나중에는 8,000개까지 땡겼다가 대략 한 7,000개에서 마무리 짓는 그런 모양이 나왔거든요. 그 반면에 이제 코스닥 선물 같은 경우는 장 시작하면서 주구장창 나왔어요. 이렇게 나와버리니 이게 버팁니까? 그죠? 그랬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또 장 시작하면서 주구장창 팔았죠. 거의 1,000개, 뭐, 한 1,700개까지 갔다가 나중에 다시 말아 올리는 모습. 중국이 상승을 했으니까요. 근데 오늘 뭘 샀는지 봤더니 뭐 산 것도 없어요. 삼성전자 매도 안 치는 것만 해도 지금 다행이거든요. 근데 28만 개 사들이고 뭐 산 것도 없고 판 것도 없고 그죠? 현물에서 움직임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고객예탁금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고객예탁금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예요. 오늘 코스피 개인들 거래 대금이요 7조예요. 7조. 15조, 16조 움직이다가 10조까지 떨어졌다가 9조 떨어졌다가 그죠? 오늘 7조 2천억 개인. 그리고 외국인들도 5조, 거진 5조대에서 움직이다가 4조 떨어지네 오늘 3조 7천억. 외국인들도 매매를 안 한 거예요. 지금 뭔가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그죠? 기관들도 똑같고, 거진 4조 거래에다가 3조, 2조, 오늘 2조 6천억. 그죠? 코스닥이 조금 활발하게 움직였죠. 개미들이 대략 15조, 15조 이렇게 거래가 됐고요. 오늘 와리가리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죠? 야, 그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래가지고 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요, 제가 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가지고 아까 전에 이평으로 날려가지고 그걸 보여드린 거예요. 이상하게 일봉, 주봉, 월봉이 다 60일선에 걸려 있으니까 마음 편하게 60일선 깨면 들어가자, 라고 해가지고 요거 기다린 겁니다. 근데 오늘 이제 중국이 그러면 잠깐 중국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중국이 이렇게 된 거예요. 아침에는 이게 다 음봉이었겠죠? 오전에는 이게 다 음봉이에요, 음봉. 이렇게 쉽게 하지, 이렇게 형성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보다 보니까 야 이게 어떻게 저점이 이렇게 딱 맞아 들어가는지 야 오늘 한번 상승할 수 있겠는데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중국도 조금 지켜보긴 했었거든요. 근데 중국 5분봉을 보면 계속 흘러내렸어요. 그죠? 밥 먹기 전까지 계속 이렇게 흘러내리다가 이 2시에 얘네들 밥 먹고 나서 2시부터 쭉 빨아 올리는 거예요. 와, 이 무섭게 올리더라고요. 이 무슨 이제 뭐가 나왔겠죠? 이거에 대해서 해설을 또 아무도 안 해줘요. 나도 모르는데. 또 알고 있으면 또 댓글 좀 부탁드리고. 뭐 시간 지나면 뭐 내일이라든지 오늘 저녁이라도 왜 중국하고 항생이 저렇게 올라갔는지도 얘기가 나오겠죠. 뭐 지표가 뭐가 나왔다는 둥 뭐가 있겠죠. 그죠? 차트가 움직이고 나서 뉴스가 나와야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일봉을 봤더니 야 또 바닥에 이거 얻어 터지고 상승을 하네. 야 그러면 당분간은 또 상승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항생. 그리고 제가 항생이 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항생 2평을 이렇게 날려봤더니 야 희한하게 전저 딱 받치고 그죠? 이렇게 전저 딱 받치고 상승을 한 거예요. 이 위에 야 이평선이 엄청 몰려 있어요. 이게 뭐가 몰려 있나요? 다 몰려 있어요. 200일선 빼놓고 이 위에 다 있는 거야. 그죠? 이 위에 이평선 다 있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내일 만약에 양봉 하나만 더 이렇게 나와준다 그러면요 이평선 다 깨버리는 거거든요. 그죠? 이평선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지금은 뭐 제가 다른 지표 가지고 조금 이거 접근하기가 힘들다 그랬잖아요. 얘도 똑같아요. 얘도 샛별 나왔다가 또 나오고 또 나왔다가 또 나왔다가 횡보제예요. 횡보. 26일 후행 스팬. 그죠? 이렇게 뚫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어,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후행 스팬이 지금 이 투심도 얕고 등락폭이 낮고 그죠? 어떠한 방향 설정이 없으니까 같이 따라가는 모양새거든요. 이거 이러다가 큰 사고 한번 칩니다. 이거. 이게 지금, 요거 좀, 그냥 보기에는 힘든 구간이잖아요. 항생 같은 거 힘든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항생도 추적하고 있어요. 지금 항생도 제가 매물대 만들어가지고 중국하고 항생도 매물대 만들어가지고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 계속 추적하고 있어요. 어, 이거 저항대가 다 없어졌네. 아니, 이건 중국이잖아. 항생인데. 그러네요. 항생인데. 이씨, 항생 거를 만들어놔야 되는데. 그죠? 이거 나중에 만들어놔야겠다. 이거 다 만들어놨었는데 사라져버렸네. 그죠? 저항선 만들고 해가지고, 이게 간단히 얘기해가지고, 제가 그랬죠. 이평선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에너지가 모이면,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에 위로든 아래든 크게 터진다고. 그죠? 항생이 과거에 보면, 얘 한번 추세 받으면요, 꾸준히 움직이는 그런 추세가 나오는 애가 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은 하방은 아니에요. 상방으로 지금 뜰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아니다. 그래서 지켜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항생 같은 경우는 내일 양봉이 한 번 더 나오는지 한번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그냥 모르겠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그냥, 이거를 보면 어렵다. 어지러워. 중국 같은 경우는 그냥 어떠한 지표라든지 그런 게 나와가지고 상승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요. 그리고 희한하게 전저 딱 부딪히고 상승한 거 보니까 의도적으로 상승시킨 그런 모양새도 보고, 제가 중국은 안 믿습니다. 이게 중국 같은 경우는 이게 공산당이잖아요. 공산당 잘 안 믿거든요. 문제가 지금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는 버텨보자. 근데 코스닥은 힘들어요. 얘 그냥 버티고 나갈 재간도 없고, 지금 그나마 라인 그려서 저항대 한다 그러면 요 고점, 요때, 요거나 라인 그릴까? 여기서 밀리면 안 됐거든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날 코스피 그 셀트리온 무슨 이 회장 무슨 이채 모시기 회장 있잖아요. 저기 실형 선고받은 그날이 이날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날 원래 저점이 딱 만들어져 있었는데 그 뉴스가 2시 30분에 나오고 나서 요 밑에 봉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요 봉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요렇게까지만 반만 올라가라. 그러면서 요렇게 한번 나와보면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 왜? 이거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단발성 악재. 그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기회를 삼아가지고 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61선이 그렇게 쉽게 깨지면 안 되는 라인인데, 그죠? 제가 그랬죠. 이 61선이 희한하게,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의도 터지고 내려오고, 의도 터지고 내려오고, 이렇게 가다가 의도 터지고 내려오고, 이 라인이거든요. 이걸 뚫고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조정을 받았다? 그러면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상승할 수도 있겠는데, 이거 뚫고 내려왔다? 라고 한다 그러면, 주도는요, 쉽게 해가지고, 이 라인보다 전저했는데 이 61선 있잖아요. 61선 요 라인을 더 중요하게 여길 거예요. 이거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 레버리지 한번 타볼 생각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쉽게 뚫지 못할 것 같아요. 왜 뚫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중국 상해하고 항생이 저렇게 상승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분명히 영향이 있어요. 차라리 저 정도였다고 하면 지금 투심이 이렇게까지 망가지지 않고 개미들이 거래가 활성화가 돼 있다 그러면요. 분명히 우리도 플러스 1% 정도 양봉이 나왔을 거예요. 중국이 저렇게 올라갔다 그러면. 근데 저렇게 올라갔는데 우리는 반응이 없잖아요. 투심이 굉장히 약해진 거죠. 그죠? 근데 보면요. 그래도 무섭잖아요. 무서우니까 더 이상 하락은 없어요. 상승은 안 한다 그래도 하락은 없고 횡보. 여기서 맞춘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얼추 맞은 것 같아요. 지금 투심 가너진 상태에서 저게 맞는 것 같고. 근데 코스닥은 상황이 다르죠. 이렇게 빠졌다가 오케이 여기까지 인정. 오케이 여기가 2시예요. 2시 때 다시 한번 상승하다가 그냥 빠지더라고요. 2시 때. 근데 저는 중국 무서워가지고 그냥 요 근처에서 팔아버렸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종가에 다시 말아 올리더라고요.
뭐 운이 좋아서 팔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레버리지 타고 싶지는 않고 기회가 다시 온다 그러면 뭐 내일이고 상승한다 그러면요. 요 원저리에서 60일 라인 다시 뚫고 상승하는지 요거 한번 보고 하겠다. 근데 문제가 뭐냐? 투심이 너무 가늘다. 이거 뚫고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죠? 그리고 요 며칠 새 5분 보고 이렇게 보면요. 제가 코스닥 보면서 코스닥을 레버리지를 샀다가 이제 고버스로 바꿨잖아요. 고버스로 바꾼 이유 중에 하나가 그때 말씀드렸는데 이상하게 누군가가 위에서 뿅망치로 뿅뿅뿅 계속 때리는 거예요. 올라갈 만한데 뿅망치로 계속 때리는 느낌. 그죠? 그게 계속 일어난 거예요. 오늘도 똑같잖아요. 오늘도. 이게 지금 그냥 봉이 이렇게 삥삥 올라와서 그렇지 이거 등락폭이 굉장히 심한 거예요. 0.8%짜리 요거. 그죠? 요게 0.8%, 이거 1%짜리예요. 이거 1%짜리, 이거 1%짜리 상승, 0.8%짜리. 그죠? 이게 굉장히 센 거거든요. 그게 1%가 올라가는데, 보세요. 5, 10, 15, 20, 30분이 채 안 걸려가지고 올렸다가, 1% 올렸다가, 또 1%를 빼. 30분 만에. 또 30분 만에 1% 올렸다가, 또 30분 만에 빼고, 또 30분 만에 1% 올리고, 쉽게 하지 이런 장이 열렸거든요. 이게 굉장히 센 거예요, 지금. 나스닥이니까 아니 저기 코스닥이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와리가리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묵혀봐야겠다. 그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서 중국이 저렇게 상승을 하니까 환율도 조금 반응을 해요. 반응을 하는데 환율도 반응을 하는데 그 반응이 거의 뭐 아직까지는 그리고 그나마 닥스가 닥스가 아니라 그 달러 지수가 오늘 또 상승을 안 했다라는 거. 그래도 의미 있는 하락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 하락이 안 나온다는 거. 그죠? 그래가지고 지금은 아직까지도 달러 강세에 지금 포인트가 맞춰져 있어요. 저는. 아무래도 달러 강세 쪽으로 지금 흐름이 가지 않을까. 달러 강세가 된다 그러면 원화가 약세가 되겠죠? 그러면 환율이 지금 1340원대인데 저게 1350원, 1360원, 오히려 1400원대까지 상승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작살을 납니다. 그리고요, 우리나라 지금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모든 유튜버들이 얘기하는 뭐 미국은 모르겠어요. 미국은 아닌 것 같은데 미국 쪽을 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근데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오히려 거진 뭐 이제 유튜브에서 방송들을 거진 안 하지만 오히려 좀 포장을 해서 하는 그 방송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주가 빠집니다라고 얘기를 못 하는 게 뭐 저 증권사 브로커라든지 애널리스트 얘네들이니까 이거는 뭐 말을 할 수가 없지만 굉장히 심각해요, 우리나라는. 근데 심각한데 그러면 주도는 고버스를 사야 되지 않느냐? 주식은 또 그렇게 안 움직여요. 묵혔다가 한 방에 떨어지는 게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묵히고 있는 겁니다. 꾸역꾸역. 그래가지고 저거 분명히 언젠가는 사단이 나고 국내 증시는 한 번 크게 폭락을 할 거다. 그건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투심이 이렇게 얇아졌다? 만약에 지금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야, 지수 조정을 해야겠다. 라고 한다 그러면요. 벌써 뺐죠. 그죠? 이거 울고 먹기 엄청 좋잖아요. 그죠? 기관도 뭐 신용 털어먹고, 그죠? 신용 털기도 엄청 좋고, 기관이든 외국인도 뭐 누군가가 작업한다 그러면 엄청나게 작업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에요. 그리고 뉴스도 딱 맞고, 나스닥은 안 그렇습니까? 미국은 안 그래요? 그죠? 미국도 지금 얘네들 이거 우려 먹으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우려 먹을 수 있어요. 미국은 투심이 얇은지 두꺼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나라하고 뭐 별반 다르지 않지 않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그 미국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라든지 중국 같은 경우는 자본의 근간이 부동산에 있거든요. 미국은 주식이 있어요. 이 주식 무너지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주식을 안 무너뜨릴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미국하고 디커플링이 나가지고 주가가 반대로 움직인다. 그거 본다 그러면 그냥 고버스 타야 되는데 또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지켜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뭐 저는 계속 투자를 해 나갈 생각이고 지금 뭐 유럽도 그죠? 유럽도 뭐 이게 빠질 차트가 아니에요 지금. 유럽도 이게 빠질 차트가 아니잖아요. 그죠? 얘들도 벌써 샛별 하나 떴죠. 그죠? 브랭스팬 또 옆으로 치고 들어가죠. 이렇게 치는 게 이게 힘이 없어요.
실력으로 밑으로 쳤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냥 보면 그죠? 이렇게 고점을 높이는 게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높이는 게 이게 과연 하락장의 징조입니까 이게? 이게 하락장의 징조인가요? 그죠? 우리 이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뭔가 의미 있게 쭉 빠져준다 라고 해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쌍봉 찍고 떨어진다. 대세 하락이 된다. 이 이야기가 되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왜 유럽은 안 떨어지냐. 그렇게 경기가 안 좋은데 왜 우리나라 치면 3,300포인트까지 다 올라갔냐는 거죠. 유럽이. 그죠? 이거부터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누가 설명을 해줍니까? 그냥 안 좋다, 폭락 온다 이 얘기만 하고 있지. 그죠? 그러니까 차트가 큰 폭락이 올 차트가 아니에요. 근데 뭔가 있어요. 지금 뱃속에 뭔가 있어. 아, 이걸 뭐 초기라 그래야 되는지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생겼잖아요. 얘 이거 잘못하면 그냥 이거 쭉 올라가요. 진짜 지도새도 모르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쭉. 여기서 진짜 이렇게 와리가리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야, 이거 한번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근데 또 조정받을 판이 아니죠. 만약에 여기서 잘못 조정을 받아버리면 그죠? 그게 의식적으로 쌍봉이잖아요. 그죠? 쌍봉 찍고 여기 만약에 여기서 추세가 밑으로 뻥 빠졌다. 그죠? 이렇게 빠지는 나왔다 그러면 다 쌍봉이라고 그래가지고 밑으로 칠 텐데 딱 좋은 자리인데 그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건 거예요. 계속 얘는 저점을 높여야 돼. 고점도 높여야 되고 그게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여기서도 그죠? 뭐 주돈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뭐 뉴스라든지 지표라든지 이게 지금 아무 소용이 없어요. 투심도 저렇게 얇아진 상태에서 그냥 외국인들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리즘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AI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특히 중국 항생 그죠? 중국 오늘 양봉 엄청나게 나왔죠. 이 양봉 나오고 나서 이제 뉴스가 나오는데 무슨 뉴스가 나오는지 지표가 좋아서 이렇게 상승을 했는지 이런 거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오늘 중국이 저렇게 상승하는데 제가 이걸 보고 있었거든요. 2차 전지예요. 2차 전지 10시 그죠? 9시 장 시작하면서부터 쭉 올라가가지고 횡보를 했거든요. 제가 이상하다 그랬어요. 어. 어? 이게 중국 저기 전기차 그 업체거든요. 야, 이게 이상하다 그랬어요. 중국 2차 전지니까. 이 ETF를 제가 이제 꾸준히 보면서 이거 제가 이제 매집을 하려고 예전에 매집을 해가지고 재미 좀 봐가지고 다시 매집을 하려고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지금 역사적 저점이에요 지금 10,000원대 20,000원까지 갔던 건데 그죠? 이렇게 움직이는 애거든요. 그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살만하죠, 그죠? 바닥이 여기인데 살만하죠, 그죠? 그래가지고 얘 지금 보고 있는 게 뭐냐면 그죠? 요 2평 수렴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상승해가지고 어느 정도 2평 수렴되기만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좀 횡보를 하든지 좀 상승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상승해가지고 2평선 뭐 하든지 하여튼 밑에 지지될 만한 뭔가가 생기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요게 생긴 거예요. 거의 한 3% 가까이 상승을 했죠. 3%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왜 상승을 했는지 이거는 굉장히 빠르게 상승했어요. 장 시작하자마자 빠르게 상승했으니까 갑자기 왜 상승을 했는지 그러면서 이때 당시 중국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중국 주식은 다 떨어지고 있는데 2차 전지만 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지표가 나왔다든지 뭔가 나왔겠죠. 그죠? 나는 모르니까. 근데 여기서 조금 이상했던 거예요. 요거 이상하고 그 다음에 중국이 5분봉으로 보면 그죠? 얘는 장 시작하면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으니까 2차 전지는 거꾸로 장 시작하면서 이렇게 올라가 버리고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그래서 일봉으로 봤더니 바닥거리고 이거 바닥인가? 다시 상승할 수 있겠는데 장에서 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때까지만 해도 항생이 빠지질 않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그죠?
그죠? 11시에, 11시, 10시, 그죠? 강생이 빠지지 않고 저 중국만, 상해만 빠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됐는데, 빠지지 않고 항생이 버티면, 야, 쟤 다시 말아 올릴 것 같은데, 공산당인데? 이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좀 버텼는데, 그나마 밥 먹고 오더니 상해가 쭉 하고 올라갔고, 그건 뭐, 그냥 재수가 좋아가지고, 그냥 마친 것 같고, 그 좀 이상한 패턴들이 지금 나온다. 이상한 패턴들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지금 상황에서는 야, 이게 좀 뭔가 있어요. 뭔가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짜 뭔가 있는데 그냥 거두절미하고 그냥 올라가면 따라 이게 뭐야? 올라가면 따라 올라가고 그죠? 아니 뭐 언젠가는 깨질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 이제 60일이 이렇게 버텨졌잖아요. 요거 깨고 만약에 음봉 이렇게 나온다라고 한다 그러면 오케이 전저까지 잡아오고 여기까지 버텨보자. 이게 생명 라인 하나 그려버리고 그래가지고 고버스 타면 되는 거고 이 위에서 계속해서 이 위에서 요렇게 움직인다 그러면 아닌가 보다. 그러면 레버리지로 한번 버텨보자. 여기서 뭐 이렇게 행보를 하든지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을 할지 이거는 뭐 시간이 알려주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이게 이런 게 있죠. 지금 투심이 굉장히 얇아져가지고 거래량이 쭉 줄어들었잖아요. 그죠? 특히 저 원인이 이제 그 2차 전지 폭락하면서부터 저 현상이 일어났을 텐데 2차 전지는요 돈을 버는 회사들이에요. 제가 너무 급작스럽게 그잖아요. 10만 원이 80만 원이 됐으니까 너무 급작스러운 거예요. 이거 옛날에 닷컴 볼 때는 올라가던 그런 상승세거든요. 10만 원짜리가 그죠? 30만 원 됐다가 20만 원 됐다가 50만 원 됐다가 40만 원 됐다가 60만 원 되면 그죠? 이게 시간적으로 딱 본다 그러면 이때 나오는 실적이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미래 가치라든지 그죠? 뭐 PER 뭐 이런 거겠죠? 이런 거, 그 영업이익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공장을 졌다든지 뭐 전기차가 많이 팔매 된다든지 이런 뉴스들 이런 게 나오면 자연히 이렇게 상승해서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게 너무 단기적으로 올라와가지고 빠져야 된다는 거죠. 그죠? 어느 정도 반은 빠져야 되는 거예요. 40만 원까지는 에코프로가. 근데 지금 50만 원이에요. 다 내려왔어. 그죠? 그렇다 그러면 저게 다시 상승할 충분한 이유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다시 거래량이 늘면서 투심이 다시 작용을 하고 그러겠죠. 그게 나는 그 점을 나스닥으로 본 거고요. 나스닥으로 본 거고. 나스닥이 먼저 이게 성장주 위주잖아요. 얘가 먼저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 세상 다 끝난 거죠. 그때 투자해도 늦지 않는다. 지금 먹을 게 너무 많이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낚싯대를 들여왔는데 밑에 큰 놈들이 댕기고 있어요. 저게 빨간 놈인지 파란 놈인지를 모를 뿐입니다. 오늘 방송을 여기서 마칠게요.